네, 6월 달에 있었던 흥미로운 국제사회 미래 변화 뉴스들을 모아봤어요. 자,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도 중요한데 취리는 자전거 전용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터널로 자전거가 내려가고 있어요. 저런 거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교차로인 것이죠. 입구도 그러니까 여러 곳인 거예요. 출구라든지 입구 같은 것들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위에 조명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은 느낌이고 굉장히 저도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터널인 것 같습니다. 자, 출구, 입구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저렇게 끝에 터널 끝이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취리의 주요 철도역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및 소형 전기 차량 전용 터널이라고 하고요. 보행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시속 20km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돈이 우리 돈으로 64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하고 1240대의 수용 가능한 주차장, 그리고 CCTV, LED 조명, 예술적인 디자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고속도로 계획을 자전거 중심 인프라로 전환했으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 도심의 혼잡 완화 및 자전거 친화적 도시로서의 전환을 촉진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앞으로 벌금이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서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자,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해변, 공원,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21만 원. 근데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전자담배도 제외가 된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유럽연합 전역에서 반려동물 파는 그 펫샵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이 추진이 되는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자, 16일 개, 고양이 복지 및 추적 법안 초안이 가결이 되었고 앞으로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하냐?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 금지, 사육 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이고요. 자, 그리고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자,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게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 번식 사육과 관련 규정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EU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의 일 같지 않은 소식이에요. 가디언지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한 세기 만에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자, 살펴보시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68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전년 대비 5.7%가 줄어든 것이고 1899년 통계 시작 이래로 최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나라도 심각한 거예요. 자, 2024년 합계 출생률은 1.15명. 우리나라보단 그래도 낫죠. 그래도 전년 그 전해보다는 또 떨어진 것이라고 하고 혼인 건수는 근데 2년 만에 반등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 미뤘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도 7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해요. 자, 17살에서 19살에게 물어봤더니 결혼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6.5%? 이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인구가 현재 1억 2,400만 명인데 2070년에는 8,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고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급여 100%를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인데요.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진전을 이루다. 2025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 주요 결과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성격차의 68.8%가 해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성평등 달성까지는 1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조사해 봤을 때는 132년이 걸릴 것 같았는데 11년 정도가 단축이 됐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게 100에 가까워질수록 완전 평등이 되는 건데, 교육과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뭐 완전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 참여,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정치적 권한은 너무나 성평등이 떨어져 있다. 자, 성평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딘가?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그래서 상위의 3개 국가는 모두 북유럽 국가이고요. 영국이 갑자기 14위에서 4위로 올랐는데 여성 정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상위 10개국 중에서 8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성평등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57년, 유럽 같은 경우에도 76년이 걸리는데, 아시아 지역들은 뭐 200년, 100년 넘게 걸려가지고 아시아 지역들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자, 주요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돌봄 중심의 산업에 편중이 되어 있고, 고등교육 여성 비율이 높지만 고위 관리자 비중은 29.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저소득국의 상대적 진전폭이 큰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남녀 차별이 많았으니까. 법적 성평등 제도는 있더라도 실행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경력 중단 가능성이 55.2% 더 높고 중단 기간도 길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달에 있었던 3개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과연 3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오늘 보여드린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